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죠? 정말 이제 한겨울 된 것 같아. 바람도 불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카톡으로 본인의 사주풀이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보낸 분인데, 좀 목소리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민이라든가 어떤 근심이 많으신 것 같아. 근데 이제 사주를 보니까, 사주가 이제 을축일주인데요. 을축일주 같은 경우는 남편이 우리가 이제 고라고 그러죠. 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묘 자리에다 뿌리를 내리고 꽃을 펴야 되는 아주 기막힌 이게 운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 보기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이 돼야 될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자세한 내용은 뭐 안 물어봤는데, 어쨌든 남편이 이제 무능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아니면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인이 사회생활을 다 하면서 가장 역할을 해야지.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푸념겸해서 한번 사주가 어떤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사주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경우인데, 한번 같이 공부 한번 해봅시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금 55세인데 이분은 본인 이름은 좀 밝히기 그렇다고 이렇게 점점점 해놓고 이제 보낸 경우인데, 그냥 이 사주만 보자고요. 정민년 갑진월 을축일 병술시에 태어났는데,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 자, 을축 일주는 어떤 경우냐면, 이 축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보자 공부할 때는 뭐 술토, 축토, 진토, 미토 이렇게 해서 토가 많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더 조금 더 나가면은 여기에 있는 이 축이라는 글자가 네 글자 다 있죠. 이럴 때는 이 글자들이 어느 육친을 인묘시켰는지 이제 그걸 보셔야 돼. 그러면 술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 자체는 이 병 자체가 입고되어 있죠, 여기요. 이게 인, 오, 술이 묘지잖아. 요거는 사유축, 경금이 인묘된 자리. 그러니까 여기 이 을목 입장에서 경금이 정 남편이죠. 정 남편이 여기 입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고되어 있는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야 되는 기막힌 사연. 지는 신자지수의 임수, 여기서 보면 정인이죠. 어머니 인성이 입고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해묘이니까 간목이 입고된 경우죠. 그러니까 이 간목도 사실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화계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어떤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육친이 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상관이죠. 상관이니까 부하 직원이나 혹은 자식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자식 자리가 인묘되어 있고 남편 인묘, 그 다음에 인성이니까 엄마, 그 다음에 이거는 형제지간이니까 형제가 인묘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육친덕이 없다는 거, 한마디로 하면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런 이 사주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가 오는 게 좋아요. 일단 신약하니까. 근데 수가 오면 이게 수가 인성인데 지금 여기 원국에는 인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복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아버지는 지금 이게 다 아버지잖아요. 밑에 깔려 있는 게. 이런 경우는 안 좋은 경우죠. 이게 왜냐면 이게 사형살이라고 그래서 형살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요, 좋을 수가 없죠. 요걸 나눠서 보면 이게 축술미, 이게 삼형살도 볼 수 있는데, 삼형살이라는 건 배신살이에요, 배신살. 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경우니까.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살에, 이제 22살 정미대운에 결혼한 이때, 이게 정미가 일주에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을축 이렇게 오면 이게 보금살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정말 안 좋은데, 이렇게 사주 전체 구성에서 연주와 또 같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작용은 안 일어난다는 거야. 즉 여기서 왔을 때 수하고 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정미가 들어온다는 건 금하고 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기운만 이렇게 겹쳐 있으면 좋을 리가 없죠. 그건 22대원 28세 1994년도 갑술년에 이제 결혼했는데, 이 갑술. 그럼 이제 겁재가, 신약한 사주가 이제 겁재가 들어오면 조금 내 의지처럼 되죠. 왜냐면 등락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근데 이것도 등락의 갑술 같은 경우는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지금 생목이기 때문에, 이게 등락의 안 된다고 보통 얘기 나오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등락갑이 이 갑목이 생목일 경우도 등락계갑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은 을목이 덕을 볼 수도 있지만 갑목 입장에서도 태풍이 불고 할 때는 이 을목이 감아주는데 오히려 서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지금 이게 갑술년에 했다는 거는 이제 그때는 사목일 경우인데, 이런 경우야 갑술이면 다 술이 어떻게 돼? 이게 작동이 되죠. 사형살이. 그러니까 대운이나 세운이 안 좋을 때 결혼했어요. 그러면 안 좋을 때 이렇게 대운이나 세운이 안 좋을 때 결혼하면요, 그 결혼 생활은 완만하지가 않다. 거의 다 그렇게 나와, 결론이. 지금 이제 52, 자, 경술 대운인데, 지금까지 결혼한 거는 정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육친이 없을 때 결혼하는 건요. 그러니까 사주에, 여자 사주에서 관이 없다고 그래서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데 그냥 정말 내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보통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임시로 만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 정남편을 못 만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남편을 만났어요, 여기서. 52대운에. 경수니까. 이게 을경합도 되지만 이 경금이 여기에 인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편이 묻혀있는, 직역으로 하면 묻혀있는 묘, 봉분 위에서 내가 꽃을 피워야 하는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 복이 없다는 거죠. 지금 병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병화 자체, 여기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여건은 주어져 있죠. 물론 여기에, 지금 이 개수가 지장간에 있으니까, 이 을목은 사실 물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햇볕이 있으니까 축이 어느 정도 녹아 있어가지고, 습기는 충분히 있다고 봤을 때, 이 을목은 좋은 여건을 갖추었는데, 이 자리가 하필이면 남편이 임매든 자리 위에서 이게 지금 잘해야 된다는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 복이 없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게 축술 및 사명살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배신당한 거죠. 어쨌든 간에. 남편이 배신하려고 해서 배신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연에 의해서 남편 역할을 못한 건 자체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배신인데, 이 사주 구성의 원국에 이 경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정남편인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인묘가 되기 때문에 남편복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사주 자체가 남편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남편복이 없다는 걸 알면 차라리 내가 내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주를 모르고 계속 남편을 원망할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분석해보면, 아, 내가 타고날 때 남편 복이 없구나. 이렇게 알면은 내가 뭐 가정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살아가야 돼. 그러면 내 나름대로 또 길을 개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거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게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알면 그거를 견뎌서 다른 길을 모색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 계속 남편하고 싸워야 돼. 무능한 남편이잖아, 이런 경우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사주를 알면은.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잘 보내주셨어요. 이름은 잘 모르니까. 유튜브를 보다 이제 전화를 이거 카톡으로 하신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물론 이 자체가 좋은 경우는 아니야. 아닌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주어진 환경이니까. 그게 이걸 내가 알면은 충분히 그거를 개척할 수 있고 타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능한 걸 내가 만나게 돼 있는 사주가 돼 있는데, 그걸 뭐, 누구를 원망할 거야? 그 부모를 원망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파헤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떤 멘탈이 강하게 본인이 좀, 내가 독하게 맘먹고, 나는 내가 어차피 이런 운명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으니까 운명을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개척하시면 돼. 또 지금도 이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거 어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주어졌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단 알면은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분명히 좋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이렇게 모색을 할 수 있을 거니까 조금 지금 힘드시지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십시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